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시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2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여 말하겠습니다. 당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정민이라는 친구가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저희는 모처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정민이는 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급한 연락이 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놀고 있었죠. 그런데 정민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알 정도로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친구 중 민수는 혹시 시차 때문에 그런 거냐며 그 와중에도 장난을 쳤지만 정민이는 뭔가 긴장한 듯 저희 앞에 앉아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무슨 전화 받고 왔냐며 물었는데요. 정민이는 잠시만이라며 말하고 앞에 있는 소주를 한 잔 들이키고 저희에게 처음 들어보는 일본에서 사귄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며 만나게 된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들을 겪게 하여 지금은 헤어진 상태라고 했는데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는 정민이가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후쿠오카에 있었고 후쿠오카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민이는 한국에 있을 때도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 가서도 일본현지 카페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당시 정민이는 매장에서 일을 한 지 한 달 정도 된 상태였고 매장 뒤에서 원두도 체크하고 이것저것 창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던 매장의 점장님이 정민이에게 찾아와 다급하게 밖으로 좀 나와달라며 소리쳤고 정민이는 무슨 상황인지 생각하며 밖으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평소 같지 않게 매장 홀은 시끌벅적했고 그 이유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행객 3명이 보였는데 그중 한 명이 간질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급박한 상황인데 아무도 일본어를 할 줄 몰랐고 매장 직원들 또한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정민이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정민이 또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쓰러져 있는 친구 옆에 있던 여성분은 정민이를 보더니 한국인이시면 저희 좀 도와달라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점장님과 통역을 해주며 할 수 있는 한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여성분 3명이 정민이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왔고 정말 감사하다며 정민이와 카페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 중 한 명이 정민이에게 다가와 혹시 일 마치고 시간 괜찮으면 본인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했고 정민이는 여성분 혼자여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처음 보는 여자 3명이나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평소에도 이성 친구가 없던 터라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어서 민망하기도 하여 처음엔 괜찮다며 거부했지만 여성분들이 정말 고마워서 그런 거라며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며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부하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실례인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밥도 먹고 한국인과 이야기도 하자는 마음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민이가 마칠 시간이 다가오면 가게 앞으로 오겠다고 이야기했고 마칠 시간이 다가오니 유리창 너머 가게 앞으로 여성분 3명이 와서 대화를 하며 정민이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옷을 갈아입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본인들이 가기로 한 리스트가 있는데 괜찮냐며 물었고 정민이는 어디든 괜찮다며 이야기하고 여성분들과 자리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이동하여 넷은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데요. 술을 마시며 정민이는 간질 증상을 겪었던 여성분을 보며 괜찮냐며 물었고 여성분은 어릴 적부터 한 번씩 일했는데 여행 와서는 처음이라며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분들도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다 보니 처음엔 정말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분 셋 중 한 명이 정민이와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잘 맞았는데 외모와 옷 입는 스타일까지 정민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처음부터 호감이 갔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정민이에게 더욱 호감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고 3개월간 썸을 타며 연락을 하고 지내고 한 번씩 여성분은 혼자서도 후쿠오카로 여행을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여성분은 사귀기 시작하자
어떻게 알았는지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썸 탈 때와는 달리 매일 10분에 한 번씩 뭐 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했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바꿔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정민이는 처음엔 각자 다른 나라에 있으니 보고 싶어도 못 봐서 일어나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연락과 사진을 요구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자는 시간에도 중간에 연락을 안 받으면 전화가 몇십 통씩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민이는 사귀기 전엔 몰랐는데 사귀고 나니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니 여자친구는 후쿠오카에 있는 정민이 집에 있다고 하였고 정민이는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마친 후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니 물건들이 정민이가 놔둔 자리에 있지 않고 다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민이는 물건이 왜 여기 있지 생각하고 있는데 정민이 뒤에 서 있던 여자친구는 정민이를 보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냐 물어보며 여자친구 손에 들린 걸 보니 정민이 속옷이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는 정민이 속옷을 보며 여기에 왜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 있냐며 울기 시작했고 정민이 자취방에는 어머니 외에는 오시지 않아 아마도 어머니 거일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화를 내며 속옷을 찢기 시작했고 정민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이야기했다는데요. 정민이는 그런 상황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고 사귀어도 둘 다 파국일 것 같아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둘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하는데요. 정민이 또한 여자친구와 2달을 채 사귀지 않았지만 여자친구에게 2달 정도를 얽매여 살다 보니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2주 정도가 지나갈 때쯤이었다는데요. 그날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집 앞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정민이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평소에도 인사를 하고 지냈던 할머니여서 무슨 부탁이라도 하려나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정민이에게 혹시 집에 아픈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정민이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니 요 며칠 어떤 여성분이 집 앞에서 몇 시간씩 울고 간다고 했습니다. 말을 걸어보고 싶지만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듯하여 모른 채 하고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실례가 되지만 물어보는 거라며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정민이는 이야기를 듣자 바로 누구인지 생각이 났는데 전 여자친구인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할머니에게는 다른 이유로 말을 했고 집으로 들어가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신호음이 울리고 전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너가 우리 집 앞으로 왔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막상 전화를 걸고 생각해보니 심증만 있지 실제로 본 게 아니어서 물증이 없었고 너무 성급하게 전화를 걸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 전화를 건 김에 바로 끊을 수는 없어서 잘 지내고 있냐며 물어보니 전 여자친구는 너무 차갑게 이야기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정민이는 그런 태도를 보고 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시 전화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전 여자친구는 정민이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는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였고 정민이는 애가 아직도 망상에 빠져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후쿠오카로 친구가 여자친구와 여행을 왔고 여행 온 김에 정민이와 저녁 약속을 했답니다.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며 놀고 있었고 친구 여자친구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잠시 친구 여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구와 정민이 둘이서 담배를 피러 가게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담배를 피고 술자리로 돌아가자 친구 여자친구는 저희를 보며 방금 소름 돋는 여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니 친구 여자친구는 저희가 나가고 앉아서 안주를 먹으며 한잔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고 나오는데 문 앞에는 검정색 아이 섀도우를 깊게 칠하고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조금 소리를 냈는데 여자는 아무런 미동이 없었고 친구 여자친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자는 화장실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친구 여자친구를 대놓고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친구 여자친구는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로 가본다며 했는데 친구 여자친구는 친구를 잡으며 화장실에서 나와서 자리에 앉아 화장실 쪽을 보고 있었는데 여자는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가게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일본에 많지 않지만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이 있다며 친구 여자친구를 안심시켜줬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민이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도 겪은 사람도 처음 보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이후 친구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보고 있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아까 친구 여자친구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서 더 그런 거겠거니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주택가를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일본 주택가는 한국처럼 가로등이 많지 않아 어두운 편인데요. 마침 정민이 집도 가로등 불빛이 많지 않아 어두웠고 평소 다니던 길이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민이가 집으로 가는 방향에서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 걸어오는 실루엣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다가오는 사람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맞은편에 걸어오던 사람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제자리 걸음을 하며 있었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순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걸음을 돌리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일을 하고 술도 먹은 상태여서 너무 피곤했고 혹시나 지나가는데 해코지라도 하면 한 대 쳐야겠다 생각하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그 여자 옆으로 지나가는데 여자는 정민이가 가까워지자 제자리 걸음을 멈췄고 고개를 더욱 푹 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민이는 여자 옆을 지나쳤는데 정민이가 지나치고 조금 더 걸어가자 여자는 뒤에서 흐느끼는 듯 훌쩍였고 그 소리가 정민이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여자가 뛰어올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에 몸이 굳었고 정민이는 어릴 적부터 달리기를 잘하던 편이어서 저 여자를 따돌리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민이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 뒤 뛰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까나이데 라는 말이 들렸는데요. 정민이는 그 소리를 듣고 욕을 하며 더욱 힘차게 뛰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는 사람 한 명이 보이지 않았고 정민이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집으로 들어갔고 한껏 숨을 내뱉으며 생각을 해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밖에서는 정민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자신의 이름도 알고 있는 걸 보니 전 여자친구인가 하고 밖으로 나갔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였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소름 끼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니 아까 친구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본 여자와 같은 화장을 하고 있던 여자였고 그 여자는 예전에 간지를 일으켰던 전 여자친구의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요. 정민이는 도대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 여자는 정민이를 보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사용하여 아이시테루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정민이는 이를 보고 정신 차리라며 이야기했고 여자는 정민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 쳤고 정민이는 집으로 들어오려는 여자애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자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 나왔고 정민이는 도움을 요청해 주위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 여자애는 간지 증상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여자애를 병원으로 보낸 뒤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벌써 정민이를 차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SNS를 통해 연락을 했고 전 여자친구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정민이 전 여자친구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자기도 못 만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민이 전 여자친구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정민이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민이와 사귀고 난 뒤부터 정민이 여자친구는 한편의 DM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민이에 대한 내용이었고 정민이가 어떤 속옷을 입는지와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는 정민이에게 이 말을 하지 않고 해당 일들을 시험해봤는데 정민이가 들고 있던 속옷과 좋아하는 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정민이에게 더욱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민이가 바람을 피는 듯한 기분이 들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조금 더 본인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 하였고 다음 날이 되어 전 여자친구는 연락이 왔다는데요. 전화를 받아보니 전 여자친구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친구 부모님은 친구가 일본에 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남자친구가 있어서 자주 간다며 너희랑도 매번 같이 간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어떻게 내가 입는 속옷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는지 소름이 끼쳤다는데요.
혹시나 싶어 서랍장을 뒤져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컨키가 사라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세컨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정민이가 전 여자친구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세컨키를 들고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확실하진 않지만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 정민이는 당분간 본가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는 시점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해주는데, 방금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본인의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민이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며 뭐라 했고, 정민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었고, 휴대폰을 보니 전 여자친구는 미친 듯이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이후 정민이는 휴대폰 번호와 SNS를 포함해 모두를 바꾸었고 당분간 집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정민이에게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나 자기를 다시 찾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와,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 사연자님 친구분이 정말 무서웠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